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 돋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거래소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아센디오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085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초전도체 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농산물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주가 뜸박질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그리고 계란값이 미국에서 폭등하게 되면서 관련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침체기를 맞게 되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장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의 주가는 거의 10% 가까운 강세권의 지금 플레이가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는 하락했던 그제 이틀 동안 하락했던 삼부토건이 오늘은 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오는 이런 시장입니다. 변동이 많이 큰데요. 삼부토건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진행이 되면서 조사를 맡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흘 만에 반등 주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 넘어가는 주가 상승 확인되고 있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도 6.7% 강세권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니젠이 HLB그룹에 인수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아스가 또 애니젠의 주식을 산다고 하네요. 주식 82만 주를 약 50억 원에 취득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반응 강한 모습이고요. 거의 10,000원 선을 뚫기 직전까지 주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올라오는 종목 안에서는 휴비스가 3% 넘어가는 상승이고요. 지금 신송홀딩스 주가도 같이 뜁니다. 지금 농수산물 관련주들 그리고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신송홀딩스가 7,930원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컨셉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어닝에 나와주는 종목들 역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잘 풀겠다라는 계획까지 함께 좀 밝혔는데요. 현금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발표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컨셉에 잘 맞는 지금 종목입니다. 6,000원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넥센 우선주가 2.6% 상승하면서 주가는 3,100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빠지는 쪽에서는 케이즈 모빌리티가 올라오는데요. 좀 주가 충격이 강한 모습이죠. 네, 거의 20% 가까운 급락으로 3,700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상감자 발표가 있었고요. 또 1,23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양건영의 주가도 좀 안 좋은데요. 범양건영의 주가도 10% 넘게 주가 빠지게 되면서 2,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해지권 역시 있었고요. 조선주하고 지금 전고체 관련주, 전력 관련주 세 종목의 공통점을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들입니다. 단기의 급반등이 강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너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낙폭이 꽤 크게 들어오네요. 네, 7% 초반대에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일단 차익을 실현하기 가장 유리한 쪽이 어딜까요? 바로 조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나흘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61선을 오늘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21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LS그룹의 이제 지금 비상장사들의 상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회사들이 주간사 선정에 들어갔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일렉트릭이 아마 가장 피해를 볼 만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구간에 7% 가까운 내림세에 20만 원 선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LNF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컨셉의 종목군들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고체뿐만 아니라 간밤에 테슬라가 15%나 급락했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트럼프와의 삐그덕거림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거칠게 빠지고 있고 이 영향권 안에서 전기차 투심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도 주가가 거의 7%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MS솔루션, 하나비전, 현대비포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들입니다.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비포도 6% 넘게 주가 빠지면서 10만 원 선 방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비전도 거래 많은 종목인데 45,200원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현금 비축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용처를 조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네, 고점주에서 사실은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시장 파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일단은 워낙에 또 이제 미증시가 지금 뭐 급락 수준을 넘어서 또 이제 요런 하락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또 이제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또 이렇게 미증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는 훨씬 좋긴 했잖아요. 근데 미증시가 또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혼자서 또 고고하게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나 뭐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는 역시 이제 트럼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미증시를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경제에 대해서 이제 또 경제 성장이 살짝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관세를 강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최근 트럼프 행보를 봤을 때 아무래도 평가 자체가 뭔가 관세를 계속 이제 협상용 카드로 쓴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즉 지금 현재 트럼프는 무언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최대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좀 과대하게 나타내는 현재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월 2일에 상호 관세 발표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최대한 액션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이 협상용 카드를 최대한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신경 쓰는 그런 이제 또 어떤 또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뱉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3월 달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은 최대한 관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세 수혜 종목과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 나누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또 그런 그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내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권 상단 그리고 요 구간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시장은 박스권 중단 구간에 이제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박스권 중단 부분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열려있는 구간은 박스권 저점까지는 또 열어놓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박스권 저점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항상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저가 매력도를 확보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경제 대공황 때나 혹은 뭐 경제 위기 요런 이제 또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구간에서 이제 또 이러한 이 하락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하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고 조금만 더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싸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겠구나. 일단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보세를 그릴 때까지 그때까지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관점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쪽을 보게 되면 뭐 오전에 강세를 보였던 뭐 KC피드나 혹은 이제 뭐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같은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맞보복 관세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산 곡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쪽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수혜를 받는 곡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철강 여전히 강하거든요.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DX나 포스코 엠텍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전히 이제 철강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곡물 쪽이라든지 철강 쪽 이쪽은 또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관세에 대한 대응을 특히나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군들 요대로 끝나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또 이제 시장에서 관세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상호관세 발표 이전까지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줄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과 회피 업종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종목을 픽할 때는 관세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종목을 또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드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T-로보틱스가 22.7% 강하게 슈팅이 있습니다. 로봇주가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류 관련된 로봇 사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보틱스 주가 많이 움직이네요. 네, 11,7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계란값 폭등과 함께 주가가 계속 웃습니다. 연이틀 상승하고 있는 KC피드가 22% 가까운 오늘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3,700원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니드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네, 21% 급등 마감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ENM 위너스도 20% 내외 강한 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대봉 LS가 또 눈에 띄는데요. 거의 15,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보여주게 되면서 14% 넘어가는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제약사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요. 비만 치료제를 국내에서 출시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니까 이 종목이 23% 넘어가는 슈팅이 있었거든요.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패턴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생명장 지금 계란값 폭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화제약이 15,000원 넘게 뛰면서 13%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초 경구형 이 마신의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리포락셀을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에 중국은 큰 시장인데 이 시장에 들어간다 이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대화제약이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까지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인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신라섬유가 13.6%, 노건 C&I의 주가도 13%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레드캡 투어가 오늘 올라오는데 낙폭이 깊어지네요. 지금 배당락을 맞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강하고요. 1,570원대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이 올리패스인데 지금 1,900원까지 나오게 되면서 2,000원 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고 있고요. 맥슨게임즈 매도 리포트가 오늘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 제약의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실적 상황에 좋지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존에 얼마였냐면 32,000원이었거든요. 네, 강하게 목표가를 내려잡으면서 매도 리포트 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계에 미칠 영향도 한번 체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 생채기 나고 있는 상태고요. DYD의 주가도 8.6% 밀려나면서 700원 초반권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더 보시면은 MOT가 8.2% 하락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디 올라오네요. 네,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가 그룹핑이 되진 않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승에 8% 초반대에 성우의 주가도 7.9% 조정받으면서 17,770원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특징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클로봇, 그 다음에 이제 또 YC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로봇 쪽에서는 클로봇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클로봇이 지금 현재 추세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 대장주가 살아 움직이는 이상 로봇주들을 우리가 함께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유리기판 쪽이 또 한번 이 수급을 좀 받아줬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YC캠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YC캠이 지금 흐름이 또 굉장히 좋기 때문에 YC캠을 필두로 해서 유리기판 쪽은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제 시장에서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가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우후죽순 연속적으로 또 출현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또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기존에 가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와중에 새로운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 그리고 이제 또 관세 회피 쪽, 이쪽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클로봇과 YC캠, 유리기판 쪽이었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클로봇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한 차례 강력하게 나온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지지 구간 확보해주고 바로 강력하게 수급을 또 밀어 올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클로봇 대장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는 이제 로봇 후발주자 중에 또 이제 갈 수 있는 T로보틱스나 어제 로보티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출현을 해주는 거죠. 이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급을 새롭게 또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JNTC나 혹은 P롭틱스 같은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받아줬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 YC캠을 말씀드렸었던 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확보를 해주면서 가장 또 물량을 강력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YC캠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클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YC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대로 끝나기보다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현재 시장을 봤을 때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쪽들은 계속해서 쉬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쪽이 있고, 앞서서 또 말씀드렸던 포스코 DX 같은 이런 종목군들, 관세에 대해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출현을 하고 있구나. 즉 지금 지수 자체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나타나주는 장세가 현재 장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박스권 상단, 그리고 이제 또 박스권 하단이 현재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는 구간 속에서 고점에서 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군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로 새롭게 수급을 넘겨주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종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있기 때문에 선별을 계속해서 좀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중심,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잡고서 대응을 하면 3월달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응 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좀 지겨운 감이 있으시죠? 네, 관세란의 어떤 노이즈를 끊임없이 좀 마주하게 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라 라는 표현이 좀 딱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내보자. 김영희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